자,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일본어 회화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부터 30강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30강 정도까지 하게 되면 이제 한 중급 정도의 일본어 실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이제 문장들 그런 것들을 이제 달달달 외워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고, 또 중요한 건 이제 일본어는 이제 영어하고 조금 다르게 우리 동이족 계열의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어순이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삼국시대 때 고구려백제 신라, 고구려백제 신라, 특히 이제 백제계가 주축이 돼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이제 건너간 그런 이제 역사적 사례들이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어순이 우리하고 이제 같을 수밖에 없죠. 거기에 이제 그 어휘라는 거는 이제 이 발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소에 따라서 또 각자 그 생활하는 이제 그 생활 터전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 뭐 경상도 사투리가 있고 전라도 사투리가 있고 뭐 함경도 사투리가 있고 막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교류가 이제 왕래가 이제 잦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그 지역에 이제 적합한 언어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사투리처럼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어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외국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외국어라기보다는 이제 한국어 사투리라고 이제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이 언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역사적으로 이제 캐고 들어가면은 굉장히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이 언어들이 점점 분화가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각 지역에 맞는 그런 이제 언어로 이제 많이 방향을 잡아 나가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일본어는 우리나라 말하고 어순이 일단 같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50% 정도는 다른 외국어를 배우는 것보다 좀 수월하다. 거기다가 이제 이 한자를 이제 동일한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발음이 일본에서 이제 그 한자어를 읽는 그런 발음하고 유사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자만 좀 잘 알아도 읽는 데 크게 지장이 없게 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외국어 배우는 것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배울 수가 있다. 근데 뭐든지 뭐 아무리 쉽다고 하더라도 그 어휘들을 자기가 외우지 않으면 안 되겠죠. 특히 또 한자를 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최근에는 또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한자를 또 부담스러워하는 그 분들도 계신데, 사실 이제 한자 같은 경우도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중국의 글자라고 생각해가지고 우리 오로지 이제 우리는 한글 전용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밝혀지고 있는 것들이 동이족 계열이 우리 직계 조상분들이 이제 그 한자를 만들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지금 이제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자를 중국의 글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제 중국은 지금 이제 한자가 좀 변형이 많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통 한자를 쓰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정통 적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한자를 이제 공부하게 되면은 그 뜻 글자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고력이라든지 또 어휘를 이해하는 그런 이제 감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알게 모르게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한글이 우리의 이제 그림은 분명하긴 한데 한자도 우리의 글이다. 그래서 그 소리 글자하고 뜻 글자를 잘 활용해서 국어 생활을 해 나가면은 좀 더 사고력도 깊어지고 풍부한 언어 이제 습관이, 언어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일본어를 보면 이제 아직까지 이제 한자를 많이 써요. 지금 요건 이제 초급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자가 여기 지금 없죠. 여기 한자 이거 하나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일본어는 이제 한자를 이제 같이 그 병용해서 쓰기 때문에 한자를 좀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거의 뭐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한자들이 한 99.9% 정도 되고요. 일본식 한자가 조금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공부하려면은 중급 이상의 좀 실력을 좀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이제 그 한자를 읽는 게 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한자를 어떤 식으로 읽는지 그런 거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특색도 좀 있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이거 이제 개인 사사로 사자잖아요, 그렇죠? 이 사자는 뭐 경상도에 가서도 사자고, 뭐 한경도에 가도 사자고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다 이게 통일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일본만 해도 일본식 한자 같은 경우는 읽는 방법이 좀 다르다라는 거. 그런 거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계속 이제 그 중앙 집권적인 그런 이제 왕조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전통이 이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 수업에 들어가서 한 문장 한 문장씩 제가 이제 읽으면서 이제 해석을 좀 해드릴 텐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든지 그 영어 수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문장들을 많이 외우는 게 좋아요. 문장들을 많이 외우고 그리고 이제 외우되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 바꾸듯이 우리나라 말을 일본어로 바꾸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은 회화 실력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읽고 해석하는 수준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역으로 우리나라 말을 일본어로 바꾸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지 조금 더 이제 능동적인 그 언어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말이 모국어거든요. 우리나라 말이 모국어이기 때문에 그 모국어를 생각 안 하고 외국어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생각함과 동시에 일본어가 나오게 그렇게 이제 트레이닝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자꾸 일본어로 바꾸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수업을 진행해 볼까요? 자, 1강부터 30강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차근차근히 하나하나씩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저번 6월달에 우리가 이제 그 히라가나하고 가타카나 쓰는 거는 이제 한번 다 수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동영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이제 같이 보면서 히라가나하고 가타카나 연습 좀 하시고요. 일단은 이제 글씨를 다 안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의 제목은 와타시와 키무데스. 나는 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김 누구누구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이름까지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제 이름이 이제 이임창이니까 이임창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면 되는데 이입니다. 이러면 좀 이상한 거죠, 우리나라 말은,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이름까지 다 얘기하는데 여기는 이제 성만 얘기하는 성. 자, 성에다가 또 이름까지 더 얘기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김씨, 이씨가 되게 많잖아요. 김씨, 이씨, 박씨,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이 동일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름까지 이제 얘기하는 게 맞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성이 어떤 특정한 성이 이렇게 많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만 얘기해도 다른 사람하고 좀 구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와타시, 이거를 이제 와타시라고 합니다. 와타시. 그래서 나라는 뜻이에요, 나. 그 다음에 이게 원래 하잖아요, 한데 읽을 때는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단어 자체는 글자 자체는 한데 이렇게 이제 주어의 주격 어미가 되겠죠. 주격 조사 그렇죠? 조사로 쓰일 때는 와로 발음을 해줘요. 와. 그래서 와타시 와 이렇게 이제 하셔야 돼요. 와타시 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와타시 와 김 데스. 자, 요거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김인데 일본 사람들은 이제 김이라는 발음을 못 해요. 그래서 키무가 될 거예요. 키무데스. 키무데스를 빨리 발음하면 김처럼 되는 거죠. 키무데스. 자, 데스는 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라는 게 또 있어요. 다는 뭐뭐이다. 우리나라 말의 다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데스는 조금 더 겸손한 표현이죠. 뭐뭐입니다, 그렇죠? 나는 김이다. 그러면 와타시와 김다, 와타시와 키무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이제 건방진 말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는 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럼 나는 이면은 와타시와 이 데스 이렇게 하면 되죠. 박이면은 와타시와 박 데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와타시 대신에 아타시라고 또 쓰는 경우도 있어요. 아타시. 그리고 복구는 말 그대로 와타시가 저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하면요. 복구는 조금 이제 나에 더 가까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나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제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는 조금 더 겸손한 편이잖아요, 그죠? 나라는 말보다는 저라는 말을 쓰는 게 조금 더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한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복구를 쓰면은 쉽게 말하면 복구와 기무다 이거하고 연결되는 말이죠. 복구와 기무다. 나는 김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로 이제 막 나가는 관계일 때 그럴 때 이제 보통 이제 쓰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외국어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말은 아니죠, 그렇죠? 아타시는 이제 여성스러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이제 아타시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자들이 많이 쓰는 말이고, 자, 스즈키는 이제 일본의 성이에요. 스즈키. 자, 여기서는 이제 이 주제가 뭐냐면은 서로 이제 소개하는 그런 관계인데, 스즈키가 이제 그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센세. 자, 제가 한자를 쓰고 그 위에 이제 일본어를 이제 써드릴 거예요. 그러면 선생을 센세이라고 이제 읽는다는 거. 그래서 센세이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요. 센세 여기 이제 장음처럼 발음이 됩니다. 장음처럼. 그래서 에 발음에 에를 집어넣는 게 사실 장음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에에 이가 들어가면서 장음 표시가 되어서 따로따로 읽으면 센세이가 되는데 읽을 때는 센세 이렇게 하셔야지 센세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센세. 그리고 스즈키 선생님하고 이 키무라는 학생하고 송이라는 학생이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소개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송은 우리 송씨 있죠, 송씨, 그죠? 중국의 이제 그 중국 사람이에요. 송은 여기서 이제 중국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외국인이죠. 그래서 외국인하고 어떤 외국 지명 또 뭐 외래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카타카나로 써요. 그래서 키무 카타카나로 쓴 거고, 송 이것도 카타카나로 쓴 겁니다. 자, 스즈키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미나상, 여러분, 그렇죠? 미나상, 미나상 상을 붙이죠.
누구누구씨, 우리말하고 누구누구씨인데, 누구누구씨라는 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겸손한 그런 표현처럼 들려요. 이 씨라는 말이 고대어에서는 굉장히 좀 극존칭의 의미가 좀 됐었는데, 지금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이 양반이 저 양반이 좀 이렇게 이런 말처럼 양반이란 말 자체는 되게 좋은 말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조선시대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이제 양반이 굉장히 막 돈 주고 사고 막 그래서 좀 양반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너도 나도 양반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양반이 저 양반이 하면 좀 이렇게 경시하는 그런 말이죠, 그렇죠? 그것처럼 이 씨라는 말을 누구한테나 다 쓰니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평범한 그런 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님이라고 쓰는 걸 좀 많이 그게 더 겸손한 표현이죠. 좀 존경의 의미가 있고 그래서 누구누구님 제가 이제 이임창이니까 이임창님 이렇게 말하는 게 이임창씨 이렇게 말하는 거보다 이임창님 님자를 붙여주는 게 우리 어감에서는 조금 더 겸손한 그리고 존경의 의미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씨를 쓰는 것보다는 님을 쓰는 게 더 낫다.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미나상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제 좀 조칭해 주는 거죠. 그렇죠? 미나상 하지메 마시테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처음 뵙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Glad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그리고 그거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지메 마시테 하지메 와타시와 스즈키 데스. 자, 저는 스즈키입니다. 도우조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도우조는 이제 영어의 플리즈와 같은 말이에요. 플리즈 부탁하는 말이죠. 부탁하는 말. 그래서 아무쪼록 요로시쿠 잘 오네가이시마스 부탁합니다. 오네가이시마스. 그래서 도우조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도우조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이런 식으로 해서 통으로 외워두시면 좋겠죠. 자, 그랬더니 이제 이 김이라는 학생이 하지마시테 처음 뵙겠습니다. 키무데스. 김입니다. 저는 김입니다. 도우조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똑같이 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통으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마시테 와타시와 키무데스. 도우조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때 송이 뭐라 그래요? 와타시와 송데스. 자, 여기는 이제 와타시를 집어넣었죠. 저는 송입니다. 하지마시테 도우조 요로시쿠. 자, 여기서는 오네가이시마스를 뺐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이제 얘기해도 되는 거죠. 지금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정식으로 도우조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각각의 학생들이 다 도우조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도우조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그렇게 말하면 이제 좀 기니까 이게 짤막하게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도우조 요로시쿠 뭐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이제 크게 뭐 문제되는 건 없죠. 그냥 그대로 쭉쭉 읽어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하고 어순이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말을 잘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하지마시테. 저는 이입니다. 와타시와 이데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도우조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워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나라 말을 일본어로 자꾸 바꾸는 훈련, 영어 바꾸듯이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이 언어 습득이 훨씬 빨라지죠. 자, 근데 스즈키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김상, 김씨, 우리말하면 김씨 그렇게 하지 말고 김 누구누구님 뭐 이런 뉘앙스의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선생님이 이제 학생한테 물론 이제 뭐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야 이제 뭐 선생님들이 이제 좀 친해지면은 야 너 누구누구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이제 편안한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근데 이제
일본어의 특징은 뭐냐면은 상을 꼭 붙여줍니다. 상을 꼭 붙여줘요. 그래서 김, 너 일로 와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면은 조금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항상 상을 붙여줍니다. 상. 그래서 김상은 김씨 이 말이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김씨 이런 뉘앙스. 김씨하면 또 말이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김 누구라고 할까요? 김한국이라고 할까요? 김한국님, 김한국 학생, 뭐 이런 뉘앙스의 말이에요. 그래서 김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섞으면 안 돼요. 자, 아나타는 이제 당신이란 뜻이죠. 당신, 그죠? 아나타와. 와타시가 나오면은, 저라고 외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복구가 나니까. 와타시는 저, 그리고 아나타는 당신, 너하고 같은 말이에요. 아나타와 중국의 가타 데스까? 당신은 중국의 분입니까? 자, 너는 이제 뭐뭐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소유를 나타내요. 그래서 중국과 하면은 중국을 주국구라고 합니다. 주국구. 그래서 여기 타금이 붙어요. 타금이. 카타는 이제 한자로 치면 방자라는 뜻으로 분이라는 뜻이에요. 분. 그래서 중국분입니까? 존칭이니까 이제 중국분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자, 중국구가 나왔으니까 이제 한국구도 해야 되겠죠. 한국구. 자, 이제 한자를 쓸 줄도 알아야 되고 읽을 줄도 알아야 돼요. 한국구. 우리는 이제 타금이 안 붙죠. 근데 추국구는 이제 타금이 붙어요. 그 차이가 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니혼이라고 그러죠. 니혼. 그쵸? 니혼. 일본 국이라고 하면 니혼코쿠. 그죠? 니혼코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아름다운 미자를 써가지고 미국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쌀미자를 씁니다. 쌀미자. 그래서 베이코쿠. 베이코쿠. 그래서 이제 미국, 영국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에이코쿠. 영국. 그래서 타금이 안 붙어요. 타금이. 근데 중국에만 이제 타금이 붙는다는 거. 그래서 중국군은 가타 데스까? 중국의 군입니까? 중국군입니까? 자, 일본 사람들은 이 노를 많이 쓰거든요. 노. 어떤 소유의 의미, 뭐뭐의 이런 뜻도 있고 어떤 동격의 의미도 있고 막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이제 사실 뭐뭐의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예를 들어서 그냥 중국군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중국의 군입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하고 조금 이제 차이가 이제 벌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항상 일본 사람들은 노를 이제 집어넣는다. 노가 이 단어와 단어 사이를 조금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요. 그래서 노를 많이 활용한다. 그리고 이제 일본어는 이제 마침표라는 게 있는데 마침표를 이제 빈 동그라미로 쓰거든요. 그거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차이죠. 우리는 그냥 색깔 있는 동그라미를 쓰죠, 그렇죠? 뭐 이제 명칭상으로는 이제 우리는 마침표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굿덴이라고 합니다. 굿덴. 9점이죠, 9점. 한 구의 점이다. 마침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조금 다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쉼표를 이렇게 이제 씁니다. 이렇게. 우리는 쉼표를 이렇게 쓰죠. 이렇게, 그렇죠? 구자처럼 쓰죠, 구자. 얘네들은 이제 북구시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씁니다. 그 차이가 좀 있다는 거.
그거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니혼고쿠 했으니까 이제 일본의 지도를 한번 좀 그려볼게요. 일본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와요. 내부 부분으로 나눠지죠. 내부 부분,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혼슈라고 합니다. 혼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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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가 이제 구주, 규슈. 규슈. 이렇게 하고 요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시코쿠라고 합니다. 시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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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가 이제 홋카이도죠. 홋카이도. 홋카이도. 북쪽 바다. 그쵸? 홋카이도. 홋카이도. 자, 어쨌든 이제 일본어 그 한자를 자꾸 이제 히라가나로 쓸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어 나올 때마다 연락에 불임하게 외워야 돼요. 외우다 보면은 그렇게 이제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영어하고 일본어를 이제 가르치다 보면서 공부하다 보면서 느끼겠던 거는 한자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영어를 오히려 쉽다 그러고 영어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순이 다르다고 해서 영어 어렵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안 되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되도록이면은 되는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일본어는 어순이 같아서 좋다. 영어는 우리하고 어순은 다르지만 이런 한자 같은 게 없잖아요. 그쵸? 스펠링만 외우면 되죠. 스펠링만. 그쵸? 그래서 좋은 쪽만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은 어떤 공부든지 간에 어렵지 않게 해나갈 수가 있어요. 이 새로운 것을 알아가고 모르는 것을 알아간다는 것은 사실 어떤 호기심도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은 부담이 또 되는 부분들이기도 하죠. 그걸 또 이제 내 걸로 외워야 되는 거니까. 근데 되도록이면 이제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게 공부하는 데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나타와 중국군을 갖다 댔을까? 당신은 중국 사람입니까? 중국군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아니 중국 사람입니까? 하면 이제 사람인자를 쓰면 되죠, 그렇죠? 사람인자, 이또. 중국군은 어디또 됐을까? 중국 사람입니까? 이건 조금 이제 중국군입니까? 하는 것보다는 조금 편안한 말이죠, 그렇죠? 중국군은 어디또 됐을까? 이렇게 말하고. 자, 그랬더니 김 학생이 뭐라 그래요? 김학국 학생이 뭐라 그래요? 이에 아니요. 와타시와 저는 중국인 대화리마세요. 자, 이렇게 아까는 이제 히토라 그랬죠, 히토. 이게 이제 사람 인자예요, 진. 그래서 중국인, 중국인, 그 사람 인자를 진으로 이제 발음하는 거죠. 말 그대로 히토가 사람이라면 요거는 인이에요, 인. 그러니까 음독하고 훈독,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한자가 사람인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외울 때 어떻게 외워요? 사람인이라고 외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뜻이고 인이라는 거는 이제 발음이 되는 거예요. 음독이 되는 거예요, 음독.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전통으로 중국어도 아니 일본어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읽는다는 거죠. 근데 중국어 자체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읽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래 이제 한자의 기본적인 것들이 이런 패턴이에요.
뜻하고 뜻하고 같이 외우는 방식이거든요. 자, 근데 일본어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진이라고 읽고, 어떨 때는 히도라고 읽고, 그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인이라고 쓰면은 어디에든지 다 인이죠. 그렇죠? 사람이라고 하진 않죠. 그냥 인이라고 하지.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하고 또 일본어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니요, 와타시와 나는 중국인, 중국인 대화하리마센. 자, 데스의 부정어가 대화 아리마센이에요. 대화 아리마센. 뭐뭐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외워두면 돼요. 그래서 중국인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대화. 그러면 한국분으로 갖다 댔을까? 한국의 분입니까? 한국분입니까?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만약에 한국분으로 갖다 대신에 인자를 그대로 쓰면요, 한국고칭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한국고칭 됐을까? 그런 식으로. 그랬더니 하이 소데스. 예, 그렇습니다. 소데스. 그렇습니다. 하이 소다. 하이 소다. 예, 그렇다.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로 하면은 바로 끊어지는 말이죠. 그렇죠? 소데스 하면은 그렇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요 송 학생을 보고 중국에서 온 그 송 학생을 보고 스즈키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송상 송 누구누구 학생 아나타모 당신도 한국으로 가다 됐을까? 한국 분입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에 와타시와 한국인 대화 아리마센. 자, 여기서는 이제 한국인이라고 하죠. 그렇죠? 한국인 대화 아리마센. 대화 아리마센. 뭐뭐가 아닙니다. 자, 뭐뭐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외워두세요. 뭐뭐가 아닙니다. 중국인 데스. 중국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강 해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일본어는 이제 어순이 일단 같기 때문에 직독직해가 훨씬 편안하죠. 그죠? 자연스럽게 되죠. 직독직해가. 그러니까 어휘만 좀 많이 알면은 바로바로 알아들 수가 있죠. 그죠? 이것들은 이제 1강 가장 간단한 이제 소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은데, 이제 회를 거듭할수록 내용들이 점점 어려워지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특히 그 동사의 활용형들이 좀 어렵거든요. 그것도 이제 나름대로 뭐 규칙들이 다 있으니까 그 규칙대로만 진짜 달달달 외워주면은 그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게 다 사람이 사용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들은 없어요. 내가 그것들을 안 사용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자꾸 이제 사용하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리스닝 공부 차원에서도 한번 들어보시고 들어보시면서 뜻을 음미하면서 그렇게 또 자기 걸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미나상 하지메 마시테 와타시와 스즈키 데스. 도우조 요시고 오네가이시마스. 하지메 마시테 키무 데스. 도우조 요시고 오네가이시마스. 와타시와 송 데스. はじめまして、どうぞよろしく。キムさん、あなたは中国の方ですか？いいえ、私は中国人ではありません。では、韓国の方ですか？はい、そうです。孫さん、あなたも韓国の方ですか？いいえ、私は韓国人ではありません。中国人です。자, 이렇게 해서 이제 1강 강의가 끝났는데요.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문장들 있죠. 그런 것들은 완벽하게 자기 걸로 외워두시되 한국어를 일본어로 바꾸는 식으로 이미 다 해놨잖아요. 그렇죠? 해놨으니까 한국어를 일본어로 바꾸는 식으로 이렇게 훈련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렵지 않게 일본어 정복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가오게 될 거예요.
장담하건대 한자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만 없으면요, 영어보다 훨씬 습득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좀 잘 따라오시길 바라고요. 일단 오늘 1강 강의를 끝냈으니까 계획에 맞춰서 2강, 3강, 30강까지 중급 실력을 갖출 때까지 제가 강의를 해드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고급 일본어까지 해드릴 생각이니까 하나하나 좀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